반갑습니다. 저는 서초구청 도로과의 성운용 주무관입니다. 지금은 서초구청에서 보도와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매립형 LED 유도등을 설치하는 건널목임을 인지시키는 선진국형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이걸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방행정의 달인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올해는 영광스럽게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뿌듯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2017년 겨울쯤에 외국 사례로 보고 오신 청장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걸 외국 사진 몇 장 주시면서 저희가 실제로 본 것도 아닌데 이걸 구현해보라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당연히 안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국내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품에 대한 국내 업체 섭외가 힘들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습니다. 2017년 말에 지시를 받고 구현을 2018년도 3월에 했습니다. 업체와 함께 시설을 구현했던 4개월 동안 정말 스트레스 많았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일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미국 거랑 비교를 해보니 확실히 우리나라만의 차별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일단 미국 모델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건너는 사람이 직접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도 귀찮아 하잖아요. 뭔가 전자동으로 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싼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생길 거고요. 유지관리도 잘해야 하고 아무튼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래저래 고민하다 보니 이게 굳이 낮에는 켜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머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니 일출 일몰 시간이 계절마다 다르잖아요. 밝은데 켜놓으면 민원 들어올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GPS를 넣었죠. 유도등 점등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 적용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말 초반에는 별걸 다 했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고민을 했냐면요. 갑자기 비가 오거나 흐려져서 낮이지만 어두워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도 센서까지 넣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시제품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이렇게 저희가 요구하는 기능이 많으니 시제품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모든 고민의 시작은 민원에 대한 그간의 경험과 대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도로 유지 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 늘 민원에 대비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익었던 거죠. 그런 걸 늘 의식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거나 쉽사리 만족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2016년도에 처음 이곳에 와서 맡은 일이 주택가 내 공영주차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담당으로 왔을 때는 주변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해서 공사가 완전히 중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소송이 여러 건 걸려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투입된 거예요. 거기서 1년 6개월을 있는 동안 제가 담당 국장님, 과장님을 5번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일도 많지만 매일같이 싸워야 하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보통 밤 11시 퇴근, 주말도 종일 일을 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을 돌볼 여력이 없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2015년도에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서로 워낙 바쁘다 보니 아내가 우울증이 약간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구청으로 옮겨왔는데 되려 일이 많아진 거예요. 제가 4살, 6살 딸 둘 아빠인데요. 너무 바빠서 첫째 아이와 거의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제 아내에게 제일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정말 하루 종일 악성민원을 상대하면서
스스로 내성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요즘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가끔씩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민원에 시달려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셨죠.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심각한 민원을 일상처럼 겪은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주변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안 되는 민원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심각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혼자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원부서 동료 공무원들이 그런 악성 민원들을 함께 응대해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교육을 그렇게 받잖아요. 민원인들 이야기를 다 들어라. 그런데 듣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하루 종일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럴 때는 팀 과장님과 팀원들이 번갈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민원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끝나면 술 한잔하면서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가야 하는데 아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은 혼자서 버티셨을 겁니다. 제가 겪었던 그 공영주차장 민원도 저 혼자라면 절대 못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동료들, 국장님, 과장님, 심지어 청장님도 계속 도와주고 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몇 년간 일을 하다 보니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제일 먼저 다양한 민원에 대한 걱정이 자동으로 떠오르고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몸에 익어버린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을 생각해도 집요할 정도로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인지 이 활주로 횡단보도는 반대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프로젝트를 하고 3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설치해달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나중에 정말 기뻤던 것은 진짜 사고가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제일 놀라웠습니다. 야, 이 정도라니?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크게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고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요. 대박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쉽게 기존 것을 답습해서 접근하지 않고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서 거기서 몇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고민했던 마음이 주민들에게 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일을 할 때 수동적으로 일을 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습관이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주어진 일만 딱 처리하고 거기서 그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때때로 악성 민원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공문에 대한 예의는 지켜달라. 민원이기는 하지만 나는 내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테니 뜻이 다르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아달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스스로가 공무원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중이 서로 기본으로 지켜지는 토대라야 저희도 더 고민하고 좀 더 나은 행정을 위해 애쓰지 않겠습니까? 내부 교육을 할 때도 민원을 무조건 수용하고 들으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자세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자꾸 수동적인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싸워본들 나만 손해고 나만 징계받잖아요. 너무 힘든데 우리 조직 스스로가 적극적일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프라이드를 심어주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펼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큰 소리치는 민원인들 앞에서 우리가 더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민원인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자세, 거기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공직자 여러분 모두들 힘내시고 꼭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시고 더불어 공직자라는 프라이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적극 행정이란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전력하고 휴대폰하고 그 사용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안부를 살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1인 가구 안부를 살피는 서비스를 추진했었습니다. 1인 가구의 안부를 물어보는 시스템을 만드신 분들이고 기획하신 분들이군요, 두 분이.